그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오토인코더 거기 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까지 포함해서 이제 딴 데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부탁 주셔갖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봤는데요. 그때 했던 거랑 이제 내용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약간 좀 바꾼 부분도 있고요. 근데 장표가 좀 많아서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토인코더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갈릴레오가 했던 말인데 과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일단은 수치화를 해야 된다. 셀 수 있는 건 뭐든지 세고 잴 수 있는 건 뭐든지 재어라. 그다음에 이제 만약 수치화할 수 없는 게 있다면은 그걸 수치화할 수 있게 한번 좀 만들어 봐라. 그럼 그 수치화된 거에서부터 뭔가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랄까 그런 게 이루어진다. 사실 오토인코더라는 놈은 코드화하는 거죠. 코드. 그러니까 그동안 수치화를 못했던 걸 이제 수치화하는 거죠. 사실은 앞에 시간에 했던 이제 RNN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인코더에서 그 문장을 수치화한 거잖아요. 문장을 수치화한 그 코드를 디코더에다가 넣어서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한 말을 되새겨 보자면은 이제 딥러닝은 그동안 우리가 수치화를 못했던 것들을 수치화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토인코더가 이제 주로 이제 코드화하는 그런 쪽인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진짜 그동안 수치화 못했던 거를 수치화한다. 사실은 딥러닝 쪽에 보면은 코드화한 것들이 많죠. 자연어 처리할 때 이제 임베딩 레이어는 그 단어들을 수치화를 했고, 그 다음에 RNN인 경우 문장을 이제 코드로 만들어서 수치화를 했고, 그걸 이제 풀어내는 거니까요. 자, 오토인코더는 이제 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권 대표님 책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한번 좀 뭐 오토인코더 얘기했길래 한번 좀 가져와 본 거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오토인코더 인풋 원래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웃풋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 왜 아웃풋이 없이 하냐면 이제 이거는 어떤 결과를 이제 안정내는 건 아니라서 다만 이 인풋을 어떤 코드로 수치화하고 싶은 거예요. 수치화. 여기 뭐 3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를 어떤 수치화로 벡터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수치로. 이 3이라는 이미지를. 그래서 요 인풋을 넣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코드로 만드는데 만약에 요 인풋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그냥 요 중간을 넣어버리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면 요 중간을 이제 바틀렉 부분으로 해서 여기를 좀 작은 사이즈로 뭐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요거를 2차원 여기 보통 엠니스트는 여기 가로 세로가 얼마죠? 뭐 18 곱하기 18인가 뭐 얼마 17 곱하기 17인가 뭐 어쨌든 그거를 이제 X축 Y축 2차원으로 이제 뭐 압축시킨 모델 바틀렉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얻고 싶은 거는 요 코드를 얻는 게 이제 목적인데 사실은 이 오토인코더 모델이 이제 활용되는 게 이 모델 자체를 갖고 활용할 수도 있고 이 코드 갖고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이제 주로 이 코드를 갖고 활용을 하는 걸 좀 볼 거고요. 이 모델 전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전체를 갖고 활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 그래서 이상한 거를 이제 감지하는 거. 이거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인풋하고 아웃풋을 이제 뭐 동일한 거 갖고 막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이 코드란 놈이 요게 이제 훈련이 되면서 이 모델이 훈련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게 인코더가 자기가 훈련했던 모델하고 가장 가까운 코드로 만들어줘요. 가장 가까운 비슷한 코드로. 그럼 이게 코드가 디코더를 통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이미지 중에 얘랑 제일 비슷한 걸 이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전에 훈련된 모델이 들어가면은 훈련된 모델 여기 노멀이라고 있죠. 훈련된 모델이 들어가면 그거랑 가장 비슷한 훈련 자기가 기억하는 걸 이제 내주니까 얘 두 개를 빼면은 거의 뭐
빵이에요. 0에 가까워요. 거리가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훈련 안 됐던 모델을 여기 집어넣는 순간 인코더는 그거랑 가장 비슷했던, 자기가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비슷한 이제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 코드상에서 디코더는 이제 그 코드를 갖고 그 훈련된 대로 이제 생성을 하죠. 근데 이 인풋은 그 전에 안 봤던 거거든요. 그럼 얘는 봤던 것 중에 골라내는 거지 얘랑 같은 걸 골라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브노말 같은 경우는 요 이미지에 여기 때가 묻었죠. 여기 때가 묻었으면 요 때를 훈련한 적은 없어요. 따라서 인코더의 코드는 때가 없는 놈의 코드에 가까운 그 위치를 이제 코드 수치를 낼 거고, 그 수치에 따라서 디코드 하면은 이제 요 때가 없어진 그림이 나오거든요. 얘 두 개를 빼면 요 때 묻은 위치만 이제 좀 보이는 거죠. 따라서 아 얘는 이제 깨끗한 그게 아니야. 이상치야. 어노말리야. 그래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모델 전체로. 또 하나 이제 거꾸로 동일하게 생각하자면 사실 요렇게 바꿔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게 노이즈라면은 노이즈 제거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훈련을 0, 1, 2, 3, 4, 5, 6, 7, 8, 9 그런 엠리스트 데이터 갖고 훈련을 열심히 시킨 놈에다가 요런 걸 집어넣으면은 이 노이즈를 제거한 요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 통째로 오토인코더를 활용을 하면은 어노말리 디텍션 이상치 감지 혹은 이제 노이즈 필터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노이즈 필터링으로. 자,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모델 전체로 활용하는 거고, 코드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코드 활용을 하는 거는 사실 요 앞에서 이제 코드가 뭐냐면 요 코드 G라고 돼 있죠. 요 G. 요 코드 수치화가 된 거다 이거죠. 얘는 수치화. 아까 우리가 그 갈릴레이가 한 말처럼 수치화가 되는 순간 이제 지난번 우리 케라스 책에서 이제 그 나온 것처럼 이 딥러닝에서 이제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리니어한 것만 이제 막 벡터를 더하고 했는데 이렇게 구겨진 이제 그런 것들을 수치화가 잘 된 수치화는 마치 이제 평평한 그 모양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매니폴드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접힌 거를 펼쳐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코드가. 요 그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 요 그림으로 이제 보면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렇게 이제 그 종이가 요렇게 구겨졌다고 그 둥글게 말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도넛 모양일 수도 있고 도넛 모양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여기 파란 점하고 빨간 점이 가까워 보여요. 근데 실상은 파란 점하고 빨간 점은 요렇게 돌아가서 요렇게라는 게 잘 안 보이시겠네. 여기 펜인가 이게? 펜. 요 파란 점하고 빨간 점이 거리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요 거리밖에 안 돼 보이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게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돌아가야 되는 거리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 파란 점하고 빨간 점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리니어한 트랜스폼 그 전에 알던 저희가 아는 PCA든 뭐든 이제 그런 트랜스폼으로 하면은 이제 지금 실제 거리하고 다른 거리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딥러닝에서 얘를 코드화를 잘해서 펴주면은 이걸 쭉 펴주면은 요렇게 나와서 이 현실 상태에서 빨간 점하고 파란 점의 거리가 이제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요렇게 봐도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뭐 요것도 비슷한 건데 그 전에 했던 PCA 리니어한 형태로 이제 한 거를 리니어 변환을 하면은 요런 형태로 섞여버린다 이거죠. 근데 런리니어한 트랜스포 지금 딥러닝이나 그런 걸로 하면은 요렇게 순서화가 되는데 요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뭐 여기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디스턴스 여기 하이 디멘전 근데 실제 매니폴드 거리는 요렇게 찾아야 된다는 건데 요거를 사실 요거 말고 요걸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골프를 칠 때 여기 요렇게 들고 있다가 여기 골프채를 뒤로 좀 이제 약간 움직였죠. 더 움직였죠. 그러면은 얘들 사이의 거리가 이제 원래 순서가 얘하고 얘가 이제 거리가 먼 거죠. 근데 그냥 보면은 이제 그런 거리 차이, 실제 거리 차이를 잘 모르는데 매니폴드를 쫙 풀어주면은 요 순서대로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그 정확한 그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렇게도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그 심플한 그 예로는 요걸 많이 보여줘요. 뭐냐면은 여기 인탱글드하고 디스탱글드 그렇게 돼 있는데 엠니스트가 갖고 이제 2차원 코드로 만들었을 때 2차원 코드 X, Y 좌표로 만들었을 때 그냥 이제 PCA든 뭐든 해서 이제 그런 리니어한 트랜스폼을 하면 그 코드 그렇게 해서 그 2차원 코드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니폴드 형태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나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쓰면은 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영역이 딱 분포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 0이라는 놈은 이쪽에 몰려 있고 0이라는 게 몰려 있고 여기랑 모양은 비슷한 그 놈들 그러니까 0이랑 모양이 비슷한 놈들 1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같네요. 요는 몇이죠? 2인가? 2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0하고 2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모양이 비슷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화가 이 실제 이 코드를 갖고 활용을 하는 거는 뒤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고요. 사실 코드 얘기가 아까 RLN에서도 인코더에서 이제 문장을 압축한 코드를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워드 투백 그 자연어를 벡터로 만든다. 결국 코드로 만든다라는 건데 텍스트를 코드화 이제 해주는 건데 원래 이제 원하드 인코딩 그냥 쓰면은 예전에는 이제 단어 캣은 이제 뭐 원하드 인코딩으로 요거고 이제 캣셋 온더 벳 뭐 그런다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런 문장인데 이제 각각 단어를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하드 인코딩이 이제 단점이 디멘전도 클 뿐더러 또 하나는 이제 요 캣하고의 이제 그 온 또는 셋하고의 관계가 이제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운 수치화가 아니다. 좋은 수치화를 만들기 위해서 단어들을 좋은 수치, 좋은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특징을 갖는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워드 투백을 해서 이제 훈련을 딥러닝으로 훈련을 이제 많이 시키면은 그러니까 주변 단어랑 가까워져라 많이 훈련시키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구글에서 쓰는 워드 투백이고 구글에서 얘기한 그거를 해서 이제 단어들이 수치화됐을 때 장점은 뭐냐? 그 단어 간의 그 상관 거리가 이제 그 나온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구글에서 그 예를 많이 들었던 게 맨하고 킹의 관계의 차이는 로얄 그러니까 그 왕족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거리 차이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먼하고 퀸 수치화가 됐을 때 요 차이도 로얄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킹에다가 피메일로 이제 그 대체하면은 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무슨 그 무슨 영화 속 얘기냐 그러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고 여기 요거 빨간 걸 어떻게 지우냐? 어떻게 지우죠?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뭐지? 네. 위에 보면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작성해서 위에 주석? 예, 주석 작성. 제가 잠깐만요. 고난이 없네. 어쨌든 주석. 네, 주석. 저희가 지우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우시니? 호스트는 고난이 있거든요. 예. 주석 여기 주석 뭐야? 예. 옵션 보기 주석 작성해서 보면 제일 끝에 지우기가 있습니다. 지우기? 지우개? 아니면 지우기? 지우기. 네브레인 지우기.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하시고. 모두 안 지워지네? 이게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그린 게 아니라서 이제 안 지워지네요. 네, 전무님 그 PPT에서 네, 그 아래쪽에 펜 찍으신 데 보면은 지우개 있거든요. 지우개. 일단 ESC 한번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 줌 펜 돼 있는데 예, 요거 거기서 펜 눌러보세요. 펜 거기에 보면은 지우개 있지 않나요? 뭔가 좀 지워지긴 한 것 같은데. 예. 잘한 펜.
지우개. 네, 맞습니다. 아니면 슬라이드 모드 링크 삭제. 오케이. 자, 여기 실제 보시면은 이게 그 모델이 이제 워드2백으로 훈련된 모델인 거고, 가장 비슷한 게 뭐니? 뭐랑 비슷한 거? 이제 이건 더해줘. 킹하고 우먼을 이제 더해주고, 맨을 빼줘. 그래서 탑 10. 그 중에 가장 가까운 10개는 뭐니? 가장 가까운 거는 원래 킹에서 이제 그 맨을 빼서 우먼을 더하면 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퀸이 제일 가까워. 71%. 그 다음에 모나크 뭐 왕조인가요? 뭐 그게 61%. 그다음 프린세스도 나오고 그렇네요. 그다음 프린스는 좀 아래쪽에 있네요. 프린세스보다. 그러니까 딱 앞에서 이제 나온 요 그림에서 여기서 또 그림을 지워야 되는구나. 슬라이드 모드 링크 삭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서는 딱 같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딱 같은 건 아니고 요 위치가 아까 요게 뭐 딱 같으면 이게 딱 1이 나와야 되겠죠. 요 값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비슷한 게 가장 탑 10 했을 때 가장 가까이 나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어들을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라는 그놈을 수치화를 사실 어떻게 수치화를 하겠어요? 퀸하고 킹하고 뭐 그걸 얼마나 수치화를 해서 이제 하겠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그 문장들을 막 훈련시켜 갖고 그러니까 가까운 단어끼리 비슷하게 만들어봐. 같이 존재하는 한 문장에 같이 존재하는 단어끼리 가깝게 만들어봐 있는 걸 갖고 이제 세상의 문장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그 꼬여있던 그런 관계들이 서로 우리가 그냥 수치로 표현할 수 없던 것들이 갈릴레오 얘기처럼 이제 수치화가 어느 정도 돼서 의미 있는 수치화, 그냥 수치화가 아니라 원하드 인코딩은 의미가 포함 안 된 수치화지만은 워드2백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화로 이제 만들 수 있었다. 오토인코더도 이제 그런 수치화를 이제 만드는 거다. 자, 오토인코더를 이제 훈련을 막 시키면은 이게 약간 좀 뭐냐면 아까 뭐 잘 분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오토인코더를 쓴 게 아니라 사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쓴 거예요. 요거는 오토인코더를 쓰면은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모양이 쫙 분포가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분포가 돼 있죠. 딱 잘 모였다기보다는 요런 부분은 이제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포 형태가 좀 요런 사각형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 크기도 이제 좀 차이가 나고 0이 차지하는 범위나 1이 차지하는 범위가.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생성되는 이게 인코딩 시킨 다음에 디코딩으로 풀었을 때 생성된 이미지 품질이 좀 낮은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걸 했을 때도 동일한 문제였죠. 뭐냐면은 문장 전체가 시퀀스로 다 들어가서 코드로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코드를 디코더로 넘겨서 그 코드를 갖고서 문장을 생성해봐 했을 때 번역이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많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코드 하나에 압축돼서 이제 전달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컸다. 따라서 추가했던 게 어텐션이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텐션을처럼 이제 더 정보를 추가해줘야 되는 걸로 이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요 부분 분포 영역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다음 잠재공 요 분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나온 게 요 앞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이형 변이 요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오토인코더는 뭐였죠? 여기 그거랑 좀 심플한 그림을 그려놓을 걸 그랬네. 다른 거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인코더고 요 코드화된 요걸 갖고서 요 코드화된 걸 갖고서 생성하는 요쪽이 이제 디코더 형태입니다.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인코더에서 코드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코드가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생성해내는 게 여기 뮤라고 돼 있고 시그마라고 돼 있어요. 뮤하고 시그마. 뮤하고 시그마는 뭐냐면은 뮤는 보통 이제 수학에서 뭘 나타낼 때 주로 쓰냐면 평균을 나타낼 때 써요. 평균 위치, 그러니까 포지션.
중앙 위치.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라 그러면은 엠니스트를 수치화했을 때 했을 때 그 중심값, 중앙 벡터, 중심 벡터라고 여기서 벡터가 돼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시그마도 이제 결국 이제 그 중심점에서 분포,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요 위치가 이제 중심이고 요 근처 놈들은 다 0이야. 0이란 그림이 포지션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 1이란 놈이 중심은 요거고 1이란 요 주변 점들은 다 1이 여기 주변에 모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왜냐면 코드 수치화하는 거니까. 인코더라는 거는 수치화. 그러니까 요 2차원상에서 0의 위치, 0은 요 부분을 차지하고 1은 요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런 컨셉을 갖고 이제 그 분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을 갖고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 중심점이 있고 중심점을 우리가 주지는 않아요. 스스로 중심점을 찾아라는 거고 훈련해봐라는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 1일 때 이제 중심점 찾고 니들 그 시그마 니들이 분포하는 이제 시그마를 좀 찾아봐. 근데 대신에 이 분포 모양은 이 정규 분포가 됐으면 좋겠어. 정규 분포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그 코드는 이 뮤에다가 이 정규분포가 이제 정규분포에서 샘플링해요. 엡실론이 제로가 나면 그 중심값일 거고 이 약간 옆에 놈이 이제 뽑아져 나면 그 위치가 약간 변형된 그 코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걸 하나 집어넣었을 때 x 인풋을 하나 집었을 때 0이라고 쳐보죠. 0이라는 놈이 여기 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엡실론이 이제 그때마다 훈련될 때마다 살짝 변해요. 대신에 이 주변에서 이 분포가 정규 분포 형태로 이제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막 시키면은 코드 여기 보시면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뮤고 얘가 시그마고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이제 그때 훈련될 때마다 뽑아놓은 엡실론이 여기 존재하죠. 엡실론. 자, 그러면은 그걸 갖고 훈련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2차원이라고 보았을 때 여기는 0들의 영역, 얘들은 1의 영역, 얘는 뭐 9의 영역, 뭐 0, 1 이렇게 이제 위치를 이제 잡게 된다 이거죠. 훈련됐을 때. 근데 이제 훈련이라고 했는데 훈련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갖죠? 훈련이란 거는 너 잘했어 못했어 라는 걸 평가해 줄 수가 있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쭉 나왔는데 이제 그래 잘했어 점수를 매겨줘야 되는데 점수를 매길 때 우리는 요 인풋하고 아웃풋의 차이를 해서 이제 이걸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래 너 잘 맞췄어. 그게 하나의 이제 평가 지표가 될 거고요. 매트릭 로스 펑션에 들어가는 매트릭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요 모양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죠? 정규 분포 형태를 띄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요 분포가 정규 분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엡실론의 분포가 이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이제 그런 분포를 띄워줬으면 좋겠어. 이 분포가 요 뮤 이제 시그마의 분포가 이런 분포가 되도록 하는 분포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스 펑션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케라스 그 책 할 때 이제 했던 건데 KL 로스라고 쿨러 라이백 로스 레이번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로스가 여기 이제 그 분포를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게 요 부분이에요. 그럼 로스 펑션 점수 잘했어 못했어 평가를 하는 거는 얘네 두 개를 이제 더해서 이제 요 더해진 값이 최소화되도록 훈련을 시켜줘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로스 펑션에 집어넣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크기입니다. 크기. 얘의 디멘전이 예를 들어서 얘는 100단위고 얘의 디멘전이 1단위예요. 그러면 얘는 훈련이 이런 식으로 훈련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 크기를 이제 좀 비슷하게 키를 맞춰주는 요 팩터를 얘를 두 개를 더할 때 그 팩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팩터 값을 이제 좀 넣어서 그걸 합친 거를 이제 로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KL 다이버전스의 의미 해서 이제 콜백 레이블러 이제 그 다이버전스 해서 두 분포를 여기 보시면은 얘랑 얘 분포가 좀 다르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니 하는 걸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기 그 비연속 함수일 때는 요 각각의 요 위치 차이, 요 위치 차이, 요거 차이 뭐 이런 걸 하면 되겠죠. 연속일 때는 그걸 적분해서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로스를 하는데 결국 그 요걸 하게 되면 크게 차이를 다시 보자면은 요거는 오토인코더다 이거죠. 오토인코더는 인풋이 들어가면 딱 포인트 하나, 요 포인트는 요렇게 나와야 돼. 포인트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고 베리에이셔널이라는 거 들어가면 얘는 들어가서 이제 뮤하고 시그마를 만들어내서 여기 하나 생략은 돼 있지만 요거로 갖고 코드를 넣어서 디코드가 이제 그 요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여기 이제 여기 코딩 하는 부분이랑 이게 생성하는 부분 요런 형태 제너레이티브 요쪽이 이제 그 어쨌든 사실 인코더가 코드화하는 거고 디코더가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건 RNN의 시퀀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키면은 상당히 좋은 그 특성들을 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성들 수치화된 그 결과가 이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만들어낸 수치화가 요 코드가 요 코드 그러니까 요건 코드 G는 뭐죠? 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갑시다. G는 그 코드는 뮤하고 시그마가 코드가 아니죠. 뮤하고 시그마가 코드가 아니고 요 Z라고 부르는 요 놈이 이제 코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걸 테스트하면서 계속 생각이 든 건데 요 Z를 훈련시킬 때는 요 엡실론을 이제 그 랜덤하게 이제 하는데 실제 이제 그 할 때는 그냥 엡실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요 실제 그 코드는 뮤하고 시그마 갖고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무님, 네. 그게 방금 그분에서 뮤하고 시그마만 가지고 하면은 Z 값이 고정된 값이 나오지 않나요? 거기서 Z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엡실론이 플러스 랜덤하게 플러스 되기 때문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엡실론이 없으면은 제너레이트 한다는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싶어서요.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변화를 계속 준다라는 게 엡실론이 좀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 트레인할 때 그 주변들을 다 이제 그 주변의 점들을 다 그 뭐랄까 그 비슷한 놈으로 채워주는 그 주변 분포를 다 채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테스트인 경우 인풋이 변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인풋이 변하기 때문에 그 인풋 변화에다가 랜덤 값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건 이제 조금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트레인에는 이제 엡실론이 들어가야죠. 트레인에는. 자, 여기까지 다시 이제 돌아서 이 로스 펑션 앞에서 이제 그 오토인코더의 로스 펑션은 이제 얘네 둘이 차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제대로 됐니? 그걸 훈련시키면 되는데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인 경우는 이제 요 분포도 원하는 분포.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그 뭐 정규 분포. 그러니까 중심을 요새 정규 분포, 그 주변 정규 분포는 그 지역들은 다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줘.
라는 그 로스도 같이 썼다라고 이제 했었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로스 펑션의 그 의미를 이제 중요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케라스 그 강의할 때 했던 얘기인데,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TEP로 정의된다. 태스크라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옛날 데이터, 익스피리언스, 옛날 경험. 그 다음에 이걸 갖고서 아, 잘했어, 못했어 라고 평가해주는 평가지표, 퍼포먼스 평가지표가 있어서 요 세 개 갖고 이 태스크를 요 데이터로 이제 훈련시키는데 요 평가지표를 갖고서 이제 훈련해야 된다. 피드백. 결국 피드백은, 퍼포먼스는 피드백에 해당되고 피드백은 올바른 교육의 기본이다. 이게 사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머신러닝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온 걸 다시 한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로스 함수를 잘못 지정하면은 그 책에 얘가 그런 게 나왔었죠. 로봇들 미래 사회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인공지능 로봇들한테 자 우리 그 사람들 뭐 힘들게 하지 말고 모든 전 인류가 그 최상의 행복치가 되도록 이 집을 만들어 봐. 그런 순간 이제 그 터미네이터는 행복해하는 사람만 빼고 다 죽인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로스를 잘못 정의하면 잘못 훈련된다. 그래서 뭐 때때로 가끔 그 어디 채팅 같은 거 훈련할 때 이제 나쁜 말 배우고 뭐 그런다며요. 로스를 잘 정의해야죠. 그 간단한 룰은 뭐냐면은 매트릭이 이제 그 어떻게 할지를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매트릭이다. 제대로 못 가르치는 로스 함수는 잘못 정의된 로스 함수다. 로스 함수는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로스 함수를 이제 지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괜히 가져온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 지난번 케라스 할 때 로스 함수가 이제 케라스 앞에 요런 로스 함수들은 여기 이제 회귀 문제, 민 스퀘어 에러나 캐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나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케라스나 그런데 로스 함수가 디폴트로 그냥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쓸래? 라고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KL 다이버전스도 있습니다. KL 다이버전스나 그런 거 이제 많이 알려진 것들은 이제 로스 함수 그냥 들어있는데 만약에 새롭게 로스 함수를 기존의 로스 함수 갖고는 나는 만족하지 못해. 좀 더 잘 가르쳐 볼래?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로스 함수를 정의해서 그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훈련시킬 때 그 마이로스 형태로 이제 그 지정해서 원하시는 로스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로스에 대해서 이제 그 수치화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를 잘 아시면은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죠. 여기 이제 잘못했네. 여기 스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예. 좀 고쳐놔야 되겠네. 자, 그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한 컨셉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풋 이미지를 막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로 이제 해서 이미지를 훈련시켰어요. 근데 여기 이제 J라고 해서 그 G의 절대값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뭘 것 같은가요? 코드의 크기입니다. 코드. 아까 코드가 어떻게 돼 있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아이고 잘 안 쓰지네. G는 mu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엡실론. 요거를 2차원으로 하면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7이 이제 얼마나 깨끗하게 생성됐냐. 차원을 좀 키우면은 조금 더 깨끗해졌죠. 그 다음 차원을 20차원으로 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토인코더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코드화를 한다는 거.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RNN에서도 이제 문장이 하나 딱 들어가서 코드가 생성되잖아요. 그 안에 문장 전체가 담겨지지 못하죠. 이 이미지도 7이라는 이미지가 2차원에 다 못 담겨지기, 그 인포메이션이 다 못 담겨지기 때문에 좀 약간 깨끗하지 않은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담는 압축시키는 정도를 이제 줄인 거죠. 이건 차원을 키우면은 좀 더 깨끗한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특성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인코더랑 마찬가지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도 이제 그 디노이징 효과가 있는 거죠. 인풋을 에다가 여기 노이즈를 집어연 거예요.
노이즈를 집어넣은 거를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원래 이 자기가 배운 이게 새로 요 노이즈 사실 제거했다라고 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고 실제로 컨셉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서 오토인코더의 컨셉을 보시면은 자기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걸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코드 그런 코드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얘랑 가장 가까운 놈의 코드는 이제 요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코드가 생성되고 디코더는 그 위치, 그 코드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디노이징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안 배운 이미지에다가 이제 여기 뭐죠? 노이즈를 집어했다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그걸 지워주지 못하는 거죠. 자, 엠리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0, 2, 3, 4, 5, 6, 7, 8, 9. 이제 요걸 보시면은 2차원으로 이제 2차원으로 코드화를 했을 때 X축, Y축 2차원으로 코드화했을 때 0의 위치가 요 위치에 요쪽에 와 있죠. 요쪽에. 그 다음에 0하고 그 어떤 글자가 좀 비슷한가요? 0하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 이제 0하고 모양이 좀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 5도 이제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아까 그 전보다 조금 그 오토인코보다는 모양들을 이제 좀 해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는 않죠. 서로 이제 뭐 하고 약간 그래도 정규분포에 가까운 우리가 희망했던 그거에는 조금 이제 아주 막 딱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분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형태인 거죠. 여기 보시면 얘는 1번은 이제 좀 멀죠. 1번하고는 7 같은 게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여기 7이 요 위치에 있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B 위치를 좀 제대로 맞추지. 요쪽에 B를 하지. 어쨌든 그냥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거기 그냥 그려져 있는 거죠. 카피 와서 좀 요쪽을 B로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위 위치였죠. 1들이 쭉 모양이 다양한 일들이 있죠. 다양한 일들. 그 옆에 요 아래 쪽으로 C쪽으로 보면 여기가 7들의 위치가 분포되어 있죠. 7의 분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D는 요거는 6이네요. 이쪽으로 끝쪽에. 그럼 요쪽 끝쪽에 6들이 분포되어 있고 코드. 다시 말해서 축으로 보면은 요 위치는 0을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0, 여기 0,2니까 0은 보통 이제 마이너스 x축이 마이너스 한 3, 양수로 있네. 1이나 2 위치에 조절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되어 있다 이거죠. 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이 모델의 디코더를 딱 띄어갖고 우리가 0,0을 집어넣으면은 0,0 위치를 집어넣으면은 어떤 이미지를 낼 거냐 생각해 보면 요 위치니까 0,0이 요 위치니까 2나 8 근처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해낼 거예요. 이 제너레이터 이 모델의 디코드만 띄어내서 우리가 뭐 3,3을 집어연다고 해보죠. 3,3이면은 여기가 x가 3이고 y가 3이면은 아이고 여기는 이미지가 없네. 그 이미지가 나오기 좀 힘들고 2,0이면은 x가 있고 여기니까 여기도 좀 공간이 비네. 에이, 찍는 숫자마다 빈 공간이 나오냐. 마이너스 2,2 하면 여기니까 요거는 노랑 6 위치가 요 위치가 나와서 6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물론 요 중간 요런 걸 하면은 아마 지금 요 경계선에 보면은 그 숫자들이 좀 서로 눈으로 판별하기 좀 힘든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여기는 2하고 4가 좀 분별하기 2 모양인 것 같으면서도 3 모양인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점이 딱 찍히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는 인코더 부분은 수취하는 거고 디코더 부분은 생성하는 거니까 디코더 부분만 갖고서 어떤 생성 모델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0이 이제 x축이 마이너스고 이제 y축이 플러스인 위치로 0들이 자리 잡았잖아요. 요게 훈련시킬 때마다 요 위치가 항상 고정적일 거냐? 라는 질문이 이제 이건데 어떨까요? 여기 근데 질문하면 답을 어떻게 하나? 고정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시면 코드를 이해하신 거지. 그래서 훈련을 여러 번 시켜보면은 여기 영위 위치가 이제 사실 또 박길 씨 지난번 수업 듣지 않았나?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치팅했습니다. 여기 위치가 훈련시킬 때마다 이 위치가 이제 좀 다른 위치로 이제 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수치와 숫자 갖고 이제 한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데이터 갖고 이제 훈련시켜보자 이거죠. 복잡한 데이터를 하려면은 이제 아까 엠니스트는 2차원 벡터로 만들었는데, 사람 얼굴 같은 걸 훈련시키면은, 사실 요 데이터, 요 훈련 모델은, 지금 현재 6월부터 강의를 해보려고 생각하는 이제 책에 들어있어요. 뭐 모델하고 이제 데이터가 다 소개돼 있고 거기서 테스트한 것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또 다양하게 변형해서 테스트해 본 건데 깃허브에 가면은 이제 셀럽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제 있고요. 얼굴들이 있고 220만인가? 20만 개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컬러네요. 컬러에 128 by 128이고 그 데이터를 갖고서 얼굴을 막 훈련시켜요. 그 훈련시키면은 그 셀럽들이 이제 웃는 얼굴도 있고 웃는 얼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웃는 얼굴 있고 안경 쓴 얼굴 있고 선글라스 낀 얼굴에 있고 이제 그런 얼굴 그 다음에 뭐 턱수염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 이제 그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모델인데 인코더 여기 인코더 인풋이 있고 쭉쭉쭉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뮤하고 로그가 있죠. 로그. 그 다음에 뭐 람다 함수를 요 두 개를 갖고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걸 이제 엡실론을 더한 값을 이제 얻어서 요걸 디코더에다가 아이고 손을 너무 멀리 그렸네. 디코더에다가 집어여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이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에서 여기 인풋이 이제 128 by 128 컬러, 아웃풋 128 by 128 컬러죠. 이거 훈련을 막 시켜요. 훈련을 시키면은 여기 뭐 복잡하게 좀 표현이 돼 있긴 한데 요게 0인 거예요. 0. 0은 뭐냐면은 요 이미지를 이제 그냥 집어였을 때 이제 요 이미지를 집어야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인코더라는 놈이 압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가 좀 블러하다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블러. 약간 좀 깨끗하게 잘 안 나와요. GAN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어트랙티브 벡터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셀럽 이미지 데이터에는 뭐가 레이블 돼 있냐면 얘는 어트랙티브야. 넌 어트랙티브야. 막 그런 레이블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 훈련시키면은 어트랙티브한 애들끼리 어느 위치에 모여 있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벡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집어형 그거에다가 이제 피처 벡터 어트랙티브 한 사람들이 모인 그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벡터를 1만큼 더해보면 요만큼 2만큼 더해보면 요렇게 3만큼 더해보면 요렇게 4만큼 더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이거 어트랙티브는 뭐 이게 어트랙티브 한지만 안 한지 뭐 좀 알 수가 있나요? 이미지가 좀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이미지 흐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의 문제고. 자, 마우스 오픈이 이제 사실 느끼는 게 좀 좋죠. 이제 요게 집어보면 이게 뭐 제대로 이미지를 복구는 못했지만은 여기서부터 보고 싶은 거는 입 열어봐. 조금 열었어요. 그 다음 더 열어봐. 해서 요까지인데 이 마우스 오픈에 벡터를 4만큼 더해주면은 입을 많이 벌린 형태가 되고 반대쪽으로 빼주면은 입이 점점 닫힌 입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요 부분이 이제 볼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드 다시 말해서 이제 맨 처음 얘기한 걸 이제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는 갈릴레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웃음이라는 벡터를 얻어낸 거예요. 웃음. 피처 벡터. 웃음을 도대체 어떻게 수치화할 건가요? 옛날에는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딥러닝 나와서 이 인코딩을 하는 방법. 아까 이제 우리가 워드2백에서 자연어, 뭐 퀸을 이제 코드화했듯이 웃음이라는 거를 코드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거 이미지가 약간 약간 좀 흐릿하긴 하지만은 이미지가 이제 좀 깨끗해지고 그래서 깨끗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은 웃는 얼굴을 이제 아니 그냥 안 웃는 거를 웃는 얼굴로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 스마일링 벡터 찾아서 이제 스마일링 벡터를 더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립스틱을 이제 립스틱 칠한 얼굴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젊은 얼굴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뭐 까만 머리를 노란 머리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이 얼굴은 좀 기억해 두시면은 이제 뒤에 조금 나오는데 이건 뭐 어쨌든 여기 아이글라스는 선글라스가 그냥 아이글라스라고 되어 있네. 아이글라스를 씌워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색깔을 블론드 형태로 이제 바꿔볼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드가 갖는 큰 의미는 그동안 수치화할 수 없었던 거를 수치화했다. 수치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냥 수치해서 막 성공한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아직은 이미지가 깨끗하진 않으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프 변형하는 거죠. 변형. 요 이미지로 만약 사람이 이제 모핑 기능 터미네이터의 3탄인가 무슨 변형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변형하는 이렇게 변할 때가 나는 그 모습을 이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생성해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모핑을 이제 했을 때 그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랑 얘를 훈련시켰어요. 자 그러면 얘의 벡터를 구하고 얘의 벡터를 구했어요. 벡터 1, 벡터 2. 자 이걸 모핑시키면은 여기 팔이 내려가 있잖아요. 팔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해가는 이 중간의 이미지는 팔이 옆으로 갈 거냐? 어떨까요? 밑에 답이 나와 있어서 뭐 여기 보시면은 팔 옆으로 핀 애를 이제 보지를 못했고 걔의 벡터적 위치가 이제 어떤 딱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팔이 옆으로 가지는 않고 여기서 얘랑 얘가 혼재되는 이미지 형태로 나올 거예요. 팔 옆으로 가는 이미지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걔가 요 모델은 자기가 훈련된 건 얘랑 얘밖에 없어요. 다른 모양을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벡터로 수치화되어 있진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중간 이미지를 이제 만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G디멘전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이제 이미지가 조금은 뭐랄까 정보를 더 가지니까 아까 엠리스트에서도 보셨죠? 7이라는 게 G디멘전이 작을 때는 이제 이미지가 좀 약간 블러하다가 커지면은 여기 좀 깨끗해진다.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가 있죠. 모핑이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알로스펙터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분포의 벡터를 이제 얼마만큼 크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이미지 인풋 아웃풋 리컨스트럭션 에러하고 아까 분포에 대한 KL 로스가 있었잖아요. 걔들의 이제 키를 얼마나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분포 모양들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거에 따라서 좀 변화도 해봤는데 이거는 아주 큰 의미는 이제 없었던 찾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뭐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해보고 하는데 여기서 얻었던 거는 여기 훈련을 오래 시키면 이미지 기억이 이제 오래되긴 한데 이걸 잘 좀 하려면은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계산이 되지 않도록 이제 좀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 그런 걸 좀 제거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좀 있다는 걸 좀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걸 살짝 변형시킨 게 그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살짝 변형시킨 게 있어요. 이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인데 그 대상 이미지 정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 그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뮤 그냥 평균하고 베리에이션을 이제 얘를 이제 얻어내서 이제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0이야, 얘가 1이야. 그런 걸 이제 그런 정보를 안 줬죠. 근데 컨디셔널은 이건 0이란 이미지야. 레이블을 이제 주고 그다음에 그 디코더에서도 레이블을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컨디셔널 이제 그 베리에이션 링코더인데 여기 뭐 레이블을 줘서 이제 그 훈련시키니까 그 요 레이블을 이제 두 개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은 이제 많이 배우셨죠. 앞에 그 박결 선생이 한 그 트랜스포머에서도 데이터 두 개, 인코드에서 생성된 그 데이터가 이제 어텐션에서 나온 데이터가 뒤에 이제 그 디코더 쪽, 인코드에서 나온 어텐션 데이터가 디코더에 가서 이제 주로 컨캐티네이션을 하든지 뭐 플러스라든지 하죠. 여기서는 컨캐티네이션. 여기서 그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인코더는 이 두 개를 플랫하게 이제 컨캣 늘어놓는 거, 요걸 한 줄로 쭉 늘어놓는 형태로 이제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어여서 이제 그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컨캣을 한 거 아니네요. 컨캣을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컨캣을 했으면은 여기 나온 데이터가 512 차원이잖아요. 요 레이블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512가 나오는 게 아니라 512보다 더 늘어나겠죠. 근데 아마 그러면 더 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플러스 하든지. 그럼 뭐 더해도 되고 뭐 플러스 해도 되고 선택 나름이니까. 어쨌든 원하드 인코딩된 그 레이블을 이제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드하고 컨캐티 이거는 컨캐트해서 이제 한 거예요. 컨캐트해서 하면은 이 4라는 놈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얘는 이제 0이라는 이제 레이블을 주면은 4가 아니라 0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 1이라는 놈을 집어넣으면은 1이라는 게 나오고 어떤 요 인풋보다는 컨디션에 더 다른 이미지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가 좀 나오긴 하는데 여기 이제 Z 디멘전, 요 Z의 디멘전이 이제 2잖아요. 다시 말해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코드와 수치한 게 2차원이에요. 근데 원하드 인코딩은 여기 원하드 인코딩 레이블은 여기다가 0, 1, 2, 3, 4, 5, 6, 7, 8, 9야 하면은 여기가 10개가 되죠. 10개. 10개를 이제 요 두 개의 컨캐트 했으니까 영향은 10개 영향을 더 받더라. 근데 여기다가 조금 또 다른 게 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원하드 인코딩 한 숫자 형태로 나온다 이거죠. 물론 이제 그 자기 숫자가 제일 잘 나오긴 하죠. 자기랑 이제 그 코드가 잘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이걸 찍어보면은 실제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찍어보면은 요 코드만 같으면 요 코드를 하면은 거의 그냥 이제 그 동그라미로 다 모입니다. 요 점에다가 다 모여요. 0이든 1이든 2이든 3이든. 근데 어째서 0이라고 좀 0이 나오고 1이라고 좀 1이 나오냐? 이거는 축이 달라서 그래요. 얘가 이제 새로운 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2차원 내 차원이 다른 걸 2차원으로 다 집어여 버리니까 얘들이 다 혼재돼 버려요. 이해가 아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그건 생각하지 마시죠. 뭐. 어쨌든 요 디멘전을 이제 키워주면은 얘의 그 컨디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0, 1, 2, 3, 4라고 이제 주는 것보다 요 수치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좀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시죠. 줄 다양하게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그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게 좀 잘 보이는 건데 G가 2일 때 요 5를 한번 봐보세요. 2를 집어넣으면서 5를 상상해봐 하면 이렇게 되는데 G 디멘전 그러니까 그 압축시키는 그
그림을 압축시키는 그 디멘전을 키웠을 때는 요게 이제 O가 많이 블러해주고 요 인풋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요 때는 Z 디멘전 저기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이제 하는 얘가 20차원이고 그 다음에 얘가 1이야 2야 3이야 뭐 이렇게 해주는 원활 인코딩이 10차원이기 때문에 요 이미지 차원 이미지가 갖는 그 의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원래 요 얘에 의해서 조정받는 게 덜 받는 거죠.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비슷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요 컨디션이라고 했는데 컨디션이 아까 그 앞에 보시면은 인코드에도 들어가고 디코드에만도 들어가요. 근데 그 인코드에 훈련시킬 때 이제 그 안 넣고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인코드에 안 넣고 디코드에만 집어넣어서 나중에 뭐 해도 그런데 결국 비슷하게 돼요. 그 컨디션 레이블에 자 인코드에는 그 레이블을 안 집어넣은 거죠. 그래도 뭐 영향력이 이제 그 컨디션 0이야 0 만들어봐 1 만들어봐 2 만들어봐 그게 더 영향력이 있는 거 보이죠. 뭐 그 디멘전에 따라 코드의 디멘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형을 다양하게 해본 건데요. 이거는 오늘 얘기하면 지금 시간도 그렇고 아이고 많이 지났네. 훈련도 시간도 그렇고 이제 다음에 한번 따로 시간 될 때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볼 강도를 뭐 바꾸거나 하는 뒤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한 거고 훈련되지 않은 이미지 같은 걸 쓰면은 오토인코더가 그랬죠. 훈련되지 않은 이미지는 자기가 배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잘 이미지 복원이 되지 않는 거고 배운 적이 없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압축될 때 버려진 이미지도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훈련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 뭐 그런 걸 좀 해봤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인코더 디코더 나눠서 케라스 같은 경우는 재훈련 기존에 있던 그 인코더 디코더 이제 재활용할 수가 있죠. 그걸 갖고서 재활용 인코더 디코더를 훈련 안 시키면은 이제 그냥 이런데 인코더만 훈련시켰어요. 디코더 놔두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요 이미지는 안 나오죠. 결국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은 그 디코더는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디코더만 훈련시켰어요. 그럼 디코더에서는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이 훈련됐기 때문에 모양이 좀 나오려고는 해요. 나오려고는 하지만은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인코딩 포인트가 좀 위치를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 제너레이터 디코더 부분이라서 조금 이미지가 좀 생성되긴 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 해서 빠르게 진행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컨디셔널부터 살짝 놓쳤는데 제가 그 실습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토인코더는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다. 통째 훈련된 모델. 그럴 경우는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거나 어노말리 디텍션, 이상 징후 감지, 이상한 걸 감지할 때 쓸 수 있고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컴프레이션해서 뭐 그 아까 엠니스트 같은 경우 그 이미지를 코드화 수치화해 줄 수가 있죠. 2차원으로. 그게 이제 데이터 컴프레이션이면서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위치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또 할 수가 있고 결국 그게 이제 디멘션 리덕션인 거죠. 디멘션 리덕션이 PC가 사실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리니어한 상태에서 리니어한 데이터들을 이제 그 차원 축소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 얘에 의해서 코드화된 거는 넌 리니어한 거, 리니어하지 않은 거, 이미지 같은 게 이미지든 텍스트든 얘들이 이제 상대적인 위치로 이제 해서 좀 의미 있는 값으로 이제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토인코더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딥러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런리니어리티를 그런 걸 찾아주는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케라스 그때 지난번 한
책에서 이제 종이 구겨진 종이를 하나씩 하나씩 펼쳐주는 우리가 그 상관관계를 이제 그 펼쳐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얘랑 어떻게 상관돼 그렇게 연결을 시켜준 상태에서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은 그 상관관계 파라미터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인코더에서 살짝 이제 그 변형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잠재 공간 분포를 이제 대표적으로 가정하는 게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했죠. 중심에서 이제 정규 분포. 근데 뭐 다른 분포를 가정해 보실 수도 있죠. 원형 딱 그냥 원분포로 이제 그냥 하시면은 그 원내의 그 유니폼한 분포로 해서 훈련시켜 보실 수도 있고 사각 분포로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포인트에서 사각 분포. 근데 사각을 이제 수치로 만들어내기가 이제 좀 곤란하죠.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랜덤하게 원내의 걸 이제 사각도 뭐 나쁘지 않겠네. 이 사각점의 엡실론 값을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어쨌든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고 이 생성되는 코드는 그때그때 상대적이다. 요 말을 이제 다르게 하자면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두 개를 시켰어요. 동일한 데이터 갖고 두 개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V1이라 그러고 두 번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V2라 그래.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V1의 인코더하고 V2의 디코더를 연결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될 거냐? 아니다 이거죠. V1하고 V2는 V1의 인코더가 생성해내는 코드는 V2가 이해하고 있는 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소통하기가 좀 그렇겠죠.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 걔네들이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아까 보시면은 상대적인 위치들은 이제 비슷했으니까 그 공간에서는 한번 동일하게 만번 훈련시키는 공간에서는 얘들은 리니어하게 변환시키면 될까요? 회전시키든 이제 평행 이동시키면은 그러니까 V1의 인코더에 나온 코드를 어떤 그 리니어한 변화를 주면은 V2가 이해하는 공간으로 이제 갈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건 재밌겠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압축하게 돼서 그러니까 오토인코더의 특징은 일부 정보를 잃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 정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왔죠? 앞에서 이미지들이 좀 흐릿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텐션을 넣어갖고 아까 요 회로에다가 우리 회로가 어디 갔습니까? 요런 회로에다가 여기 어텐션을 넣어서 여기 이제 요 들어간 거 여기서 이제 어텐션 생성해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를 주입하든지 어디 주입해서 생성하게 되면은 요 레이블을 동그라미 할 게 아니구나.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어텐션 통해서 그 어텐션 정보를 주면은 요 나오는 요 이미지가 좀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연동을 시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고 뭐 해보시면 어디 뭐 그런 걸로 한번 논문을 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게 근데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림 갖고 해놨구나. 여기 보시면은 그 RNN에서 보시면 여기 코드고 여기 어텐션을 통해서 추가 정보가 들어가서 얘네 두 개가 해서 이제 그 좀 더 정확한 이제 그 번역된 정보가 나오듯이 여기 요걸 인코더로 보시면 인코더에 코드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 색깔 다시 한번 좀 요걸 그냥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라고 보시고 요걸 오토인코더의 디코더라고 보시고 요 사이에 코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통하고 나서 나오는 이미지가 약간 좀 흐릿하니까 비슷하게 여기다가 추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해서 여기 연결을 이제 요 중간에 다시 주입해 하는 선을 그려서 와이어링을 해서 훈련시키면은 요 나온 그 이미지는 그냥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나 그냥 인코더에 의해서 나온 이미지보다 좀 더 이제 실제 이미지에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요건 이제 그 뭐 오토인코더 또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with attention이 되겠네요. attention을 넣은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뭐 그것도 한번 충분히 테스트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뭐 다양한 생각 그 전에 했던 건데 이게 좀 정리해 보자면 공간을 키우면 이미지가 조금 선명해지는 그런 게 있죠. 이게 예정인데 아직도 예정입니다. 아직 안 해봤어요. 어쨌든 특정 형태의 벡터 이게 뭐지? 특징 벡터 평균의 특정 형태. 이건 아까 입을 닫은 그런 입을 닫은 미소 벡터. 입을 닫은 이건 뭐야? 동일한 말을 써놨지. 이거는 사실 특정 벡터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막 미소가 있어요. 여러 사람 미소. 이제 미소 짓는 얼굴이 많이 있어서 그 미소 짓는 얼굴들의 평균을 더해서 미소 짓게 했다 했잖아요. 근데 미소가 동일한 미소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미소가 있고 B라는 사람이 미소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미소 짓는 방법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 옆에 보조개가 생겨. 그럼 그 형태의 특정 보조개가 생기는 미소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 벡터만, 그 사람에서 이제 그 웃음 벡터만 뽑아낼 수가 있다면. 근데 웃음 벡터, 그 사람 미소만 빼고 다른 것들을 다 지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뭐 너무 복잡해지네요. 그 다음에 음악을 인코딩 가능할까? 사실 문장도 가능하니까 음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은 슬픈 음악, 신나는 음악 이런 피처를 뽑아내서 어떤 음악이 A라는 음악이 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슬픔 벡터를 이제 더하면은 1 더하면은 조금 슬퍼지고 2 더하면 더 슬퍼지고 3 더하면 더 슬퍼지는 음악이 이제 생성되겠죠. 잘 되면.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좀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인코더 디코더가 이제 분리돼서 이제 쓸 수가 있냐? 이미지를 인코딩해서 사운드를 디코딩 시키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지랑 사운드는 전혀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훈련시키려면 여기 이미지,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이제 맞는 사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가 있어서 뭐 그것도 사운드 매칭시키는 걸 해서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미지를 이제 사운드로 만드는 거. 근데 요거는 이런 명화로 하는 것보다는 제 다른 아이디어는 사실 그 멜 스펙트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멜 스펙트로그램 갖고 이제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인코더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정리했고 나중에 뭐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좀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